자, 오늘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저의 입맛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계란찜. 계란찜은 굉장히 불안정한 음식이에요. 빵 같은 겁니다. 제빵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도와 온도와 기후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차만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계란찜이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일식집에 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차원무시라고 반질반질하고 윤기 있게 생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워.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계란찜의 상태가 매일매일 달라. 이 음식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컨시스턴시라 그래가지고 미슐랭의 기준이 있어요. 음식이란 1월달에 갔을 때, 2월달에 갔을 때, 5월달에 갔을 때, 9월달에 갔을 때, 12월달에 갔을 때 항상 균일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음식 평가의 컨시스턴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란찜은 그걸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많이 줘봐야 씨다. 계란국. 계란국은 의외로 굉장히 오묘한 요리입니다. 일단 계란국의 주인은 계란이 아니에요. 육수입니다. 계란국을 맹물에 끓이면 정말 끔찍하게도 맛이 없는 음식이 나와요. 맛있는 계란국은 닭육수로부터 시작한다. 치킨 스톡이 첨가돼야 돼요. 그래야 맛있게 나와요. 어머니로 만든 치킨 스톡을 넣어서 새끼로 만든 걸 넣어서 부모가 합쳐지는 겁니다. 맘스터치가 들어가야 이제 진정한 계란국이 만들어진다. 얘는 B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에그이넬은 MZ들이 자주 먹는 조식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계란 요리거든요. 토마토 소스에다가 날계란을 푼 다음에 팬에 있는 잔열이나 토치 또는 이제 그 살라만더 오븐 이런 걸로 익힌 거예요. 약간 반숙 느낌으로. 그래서 토마토 계란 맛이 나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건 토마토 소스, 소세지, 베이컨, 양송이 이런 걸 넣고 볶다가 토마토 스튜처럼 끓여요. 거기에 이제 계란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조식 요리죠. 이 에그이넬의 주인공은 토마토 소스와 고기입니다. 계란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계란 요리 티어로 가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토마토 달걀볶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식사할 때 먹는 아주 보편적인 요리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어묵볶음 같은 느낌이라고. 되게 그냥 무난하고 아무나 할 수 있고 단순하게 먹을 수 있는.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 그 요리하는 중국 영화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주인공의 여자친구 집에서 저녁으로 먹는 이런 화면으로 중간에 인서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맛이지? 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애초에 토마토를 왜 볶아 먹지라는 생각이 든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파인애플을 왜 구워 먹죠? 라는 생각과 비슷한 느낌이었어. 토마토를 왜 구워 먹지? 저 그냥 잘라서 설탕 뿌려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먹어봤어요. 제가 언제 먹어봤냐면 캐나다에서 중국인 친구가 한번 저걸 해준 적이 있어. 약간 거의 라면 끓이는 느낌으로 해준 거야.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 근데 이게 맛있는 이유는 토마토랑 계란 때문이 아니었어. 안에 넣는 조미료 때문이었어. 실제로 토마토랑 달걀만 볶아가지고는 별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맛있는 요리인데 계란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조미료가 거의 다 합니다. 계란말이. 계란말이는 계란 요리로 할 수 있는 가장 버라이어티한 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요리들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요리예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어. 안에 채소도 들어가, 안에 모짜렐라 치즈도 들어가, 안에 뭐 김도 들어가, 소세지도 들어가, 해물도 들어가, 명란도 들어가, 다 들어가. 못 들어가는 게 없어. 계란말이 안에 일단 다 넣어. 모든 걸 다 수용해.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도 주인공은 항상 계란이야. 계란 요리로서 가장 완벽한 녀석이 아닌가. 저는 S를 줍니다. 계란말이. 자,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와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왜? 얘는 아무것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계란 후라이는 오로지 계란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과도 어울릴 수 있다. 계란말이는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끌어안는다면은 계란 후라이는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대문자 2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 넣어도 맛있어. 쌀밥이랑 먹어도 맛있어. 비빔밥에 넣어도 맛있어. 짜파게티에 넣어도 맛있어. 라면에 넣어도 맛있어. 햄버거에 넣어도 맛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S다. 둘은 서로 너무 다르지만 둘이 합쳐지면 세계 최강. 반숙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숙란은 2025년에는 말이죠. 너무 지겨운 녀석이에요. 우리가 반숙란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혁신이었어요. 마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와 같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근데 2025년은 이게 너무 식상해졌어요. 예전에 팔던 삶은 계란은 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래서 소금 같은 거를 같이 팔았어. 지금도 봉지 소금이 들어있는 그런 삶은 달걀 제품들이 많아요. 소금을 같이 줬다고. 근데 감동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반숙란이 나온 다음부터는 모든 삶은 계란에 간이 돼서 나와. 왜냐하면은 반숙으로 삶은 다음에 소금물에 이제 재워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법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오는 이런 삶은 계란류들은 소금을 같이 동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혁신이었어. 근데 오늘은 언제죠? 2025년 1월 31일이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너무 식상해졌습니다. 그 아쉬운 거지. 이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운 계란. 이거는요, 찜질방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저는 구운 계란에서 어떤 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건조하고요. 노른자 너무 퍽퍽하고요. 깨는 것조차도 귀찮고요. 잘 안 까지기도 하고요. 구운 계란이 아니라 식혜가. 그래, 구운 계란은 식혜를 먹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시련 같은 겁니다. 퍽퍽하고 목 막혀. 시련을 겪은 다음에 식혜로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먹는 일종의 병주고 약주고의 느낌이죠. 당근과 채찍 같은 느낌. 구운 계란 특유의 흰자 식감 있잖아요. 약간 곤약같이 뭔가 그 쫄탱한 느낌? 저는 이게 좋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상 이걸 즐기지 않아요. 나에게 아무 메리트가 없다. 이다. 수란은 말이죠. 알면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녀석인데 모르면은 답도 없는 녀석이에요. 수란 이렇게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냄비를 이렇게 휘저어서 소용돌이를 만드는 거예요. 소용돌이를 딱 만들고 소용돌이의 가운데에서 살짝 벗어난 지점에 딱 놓으면은 흰자가 이 소용돌이에 딱 말리면서 동그랗게 뿅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노하우를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게 나오는 수란의 퀄리티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집어 던져 놓으면 흰자가 지멋대로 퍼져가지고 노른자가 막 끝에 몰려있고 이래. 막 이런 게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어. 막 노른자가 여기 있고 흰자가 막 이렇게 막 뭉툭해져가지고 이상하게 나와. 이렇게 하는 요리사는 이제 그 소용돌이를 잘 모르는. 이 수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점이 있어요. 온도가 맞으면 알이 너무 많이 있고 온도가 안 맞으면 알이 차가워. 그게 굉장히 단점인 음식이야. 이 단점을 이겨내려면 메이드 투 오더가 들어오면 만드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완성되자마자 나와야 되는데 최적의 음식을 받기에 별로 적합한 요리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태생적으로 높은 티어를 받을 수가 없어. 티모 같은 거야. C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치 에그. 영국인들이 만들어낸 몇 안 되는 밸런스 있는 음식이죠. 계란을 고기로 감싸서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입힌 다음에 튀긴 겁니다. 영국인이 생각했다고 치고는 너무 정상이야. 뭐지? 내가 알고 있는 영국 요리는 이게 아닌데? 상상력이 너무 정제돼 있어. 어떻게 이런 음식이 영국에서 나올 수 있지? 일 정도야. 너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얘도 문제가 있어요. 이 스카치 에그의 저 가운데 노른자 부분을 반숙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테크닉을 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겉에 있는 저 고기 부분이 보통은 미트볼 형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익힌 고기를 쓸 수가 없고 생고기로 미트볼을 만들듯이 반죽을 해가지고 튀긴 거란 말이야. 근데 저 겉에 있는 날고기 부분이 다 익을 정도로 튀기면 안에 있는 계란은 거의 대부분 노랗게 완숙이 돼버려. 더 퍽퍽할 정도로. 그래서 보통 스카치 에그는 소스랑 같이 먹어요. 물론 이제 현대 요리사들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계란을 최저로만 삶아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흰자 부분만 거의 익혀가지고 약간 수비드 하듯이. 그러면은 이 스카치 에그의 약간 본질이 좀 흩어져. 이건 약간 좀 투박한 요리거든 원래. 음식 자체가. 이렇게 고급 요리는 아니야 스카치 에그. 그래서 얘도 영국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괴한 음식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계란 장조림. 저는 장조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어릴 때는 장조림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리사로 일하면서 차돌 부위를 오랫동안 브레이징한 다음에 이걸 다 잘게 뜯어가지고 뭉쳐서 테린 형태로 해가지고 토치해가지고 위에다가 육수까지 뿌려가지고 이렇게 좀 먹게 한 음식이 있었는데 받자마자 장조림 맛이 난다. 그거를 표현한 것도 아니라 소스로 접시에다가 장조림 맛이 나요. 이렇게 접시에다가 썼어 소스로. 그 접시가 돌아오고 나서 셰프님이 극대노해가지고 그 메뉴를 빼버렸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0인분을 준비해 놨었는데 그걸 다 이제 그 철수해야만 했던 그 안 좋은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난 장조림이 싫다. 그래서 얘는 일단 D고요. 계란볶음밥. 계란볶음밥은 계란이 주인인가? 밥이 주인인가? 라고 봤을 때 계란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볶음밥은 밥이 주인공입니다. 이 밥이 잘 볶이기 위해서 계란이라는 녀석을 써서 밥알을 코팅함으로써 밥알이 고슬고슬하고 계란의 고소한 맛을 담긴 상태에서 튀기듯 볶아질 수 있도록 밥의 텍스처와 맛을 강화시키기 위한 버퍼 같은 역할인 거죠.
없다. 하지만 이 볶음밥 안에 들어가는 계란이 워낙 훌륭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조자로서 티어가 높은 것이다. S로 가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강하고요. A로 보내기에도 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B의 앞 정도가 맞지 않아. 저는 황금볶음밥 매우 사랑하고 황금볶음밥으로 누적된 조회수만 한 2천만 회 정도 되거든요. 제가 황금볶음밥을 워낙 여러 가지 컨텐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큰 돈을 준 녀석이긴 하지만 이 정도밖에 줄 수가 없다. 왜냐면 이건 이제 계란 티어리스트이기 때문에. 자, 오믈렛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믈렛 꽤 말아봤거든요. 예전에 일할 때 그 조식 섹션에서 일한 적도 있고, 조식 섹션이 아니더라도 이제 메뉴에 들어간 적이 있고, 저는 브런치 파트도 운영을 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오믈렛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믈렛은 그러면 계란이 주인공이냐? 계란이 주인공입니다. 오믈렛은 계란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중에 가장 화려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란말이는 겹겹이 느껴지잖아요. 반을 자르면 계란말이는 커팅한 면에서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말린 게 느껴지잖아. 오믈렛은 단면에 한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 뭔가 이렇게 그 면이 어떤 부위는 익혀져 있고 어떤 부위는 안 익혀져 있고 이런 것보다 균일하게 잘 익혀져가지고 층이 안 남게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테크닉적으로도 되게 완성이 돼야지 만들 수 있고, 최근에는 회오리 오믈렛이라는 또 이제 기똥찬 녀석이 나왔잖아요. 이걸 만들 때 한번 아랫부분을 익혀가지고 젓가락으로 살짝 집은 다음에 팬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트위스트를 해줘가지고 약간 물결 무늬 소용돌이 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 회오리 오믈렛도 나왔잖아요. 그러나 S에 가기에는 오믈렛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겉에 부분이 갈색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건 오믈렛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다,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미스포춘 정도의 난이도였다면 S로 갈 수 있겠지만 이건 아펠리오스 정도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A로 가는 겁니다. 스크램블드 에그. 고든 램지가 항상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경악하고 소리 지르는 요소 중에 스크램블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스크램블드 에그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세 가지 이상의 기능이 섞여져서 들어간 콤비네이션 음식이기 때문에 완벽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드는데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스크램블드 에그를 씹었을 때 약간 고무처럼 질겅질겅한 식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유청이 분리가 돼가지고 국물 같은 게 돌아다니면 안 돼. 여러 가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완벽한 스크램블드 에그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의외로 이런 요리 대회 같은 거에 나오면 스크램블드 에그가 미션으로 나오고 여기서 광탈하는 셰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잘 만든 스크램블드 에그란 무엇인가? 사람마다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소다. 하지만 잘 만든 스크램블드 에그는 포텐이 있다. 근데 그 포텐이 뭐 오믈렛이나 이 정도는 아니다. 에그 마요 샐러드. 에그 마요 샐러드는 천재적인 음식이죠. 왜냐하면 단점을 보완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삶은 계란만 넣고 이걸 뽀개 보면은 굉장히 퍽퍽해요. 여러분들 그 떡볶이 소스에 삶은 계란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는 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묽은 소스가 없으면 삶은 계란 자체는 이렇게 부셔가지고 모았을 때 굉장히 퍽퍽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분과 고소함을 첨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퍽퍽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그 마요 샐러드의 본체는 계란이 아니에요. 마요네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란 맛이 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마요네즈 맛이 나는 건데, 웃기게도 말이죠, 마요네즈에는 또 계란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이 계란을 보완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에그 마요 샐러드는 4개의 부분이 있는데요, 3개의 부분을 계란이 맡고 있고요, 나머지 1개의 부분을 식용유가 맡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란 요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그 마요 샐러드는 C입니다. 왜냐면 계란의 지분도 높고 맛이 있긴 하지만 얘가 너무 단조롭고요, 그렇게 많은 요리에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계란빵입니다. 저는 계란빵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굉장히 즐겨 먹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계란빵이 그 빵 반죽 부분이 너무 두꺼워지고 안에 계란이 별로 하는 역할이 없어.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왔던 계란빵은 훨씬 더 계란 함유량이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계란빵은 빵 반죽이 거의 한 80%고 계란이 약간 그 호두과자 안에 들어가는 단팥 앙금 마냥 속에 그냥 땅땅하게 익은 계란 정도만 들어가 있어. 아쉽다. 2025년 기준으로 계란빵의 티어가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C 정도 줄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맛있게 먹어가지고 버프를 줘서 C지, 어렸을 때 맛있게 안 먹었다라면 이거 D입니다. 거의. 그냥 아쉽다.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는 사실 얘 주인공은 원래 빵인 거 알고 계시죠?
이 프렌치 토스트는 실온에 오랫동안 방치가 돼가지고 수분이 다 날아간 빵을 먹기 위해서 계란을 쓰는 데서 고안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계란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기보다는 빵이 있어. 근데 빵이 너무 건조해. 이 빵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지? 계란을 넣어가지고 먹어야겠다. 라서 이제 태어난 음식인 거죠. 그래서 빵에게 새 생명을 줘가지고 나온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여기서 미치는 영향? 당연히 높죠. 왜냐하면 계란이 없었으면 이 녀석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갈 녀석이었어. 계란이라는 걸 만났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준 거기 때문에 계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맛도 있어요. 프렌치 토스트도 그리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으로 가. 여기에다가 뭐 과일을 얹어 먹는 사람도 있고요. 뭐 메이플 시럽 같은 시럽을 얹어 먹는 사람, 뭐 초콜릿, 뭐 생크림, 심지어 여기다가 베이컨이랑 소세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프렌치 토스트 샌드위치란 것도 나왔어. 그게 뭐냐? 몽테크리스토라는 거지 바로. 한때 베니건스에서 가열차게 팔렸던 인기 샌드위치. 이거는 인기 음식이다. 남녀노소 좋아한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A가 많이 없네요. 계란 샌드위치. 에그 마요 샐러드가 있는데 계란 샌드위치가 또 있는 거는 약간 그 에바예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에그 마요 샐러드로 풀어서 팔 수 있는 게 계란 샌드위치 정도예요. 얘 그냥 동급 선상에 있으면 돼요. 얘랑 얘는 본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나 다름이 없다. 계란 초밥. 계란 초밥을 말이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란 초밥은 애들만 먹는 것이다. 계란 초밥은 초밥이 아니다. 계란 초밥엔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계란 말아가지고 그냥 밥 위에 올리는 게 돼. 천만의 말씀. 계란 초밥용으로 만들어지는 계란말이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한 이 계란말이와는 다른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들어가는 재료도 완전히 다르고요. 굽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란 초밥용 계란은 계란말이와는 다르다. 실제로 이제 계란 초밥 같은 경우에는 육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단맛도 들어갑니다. 요거를 이제 풍성하게 부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사용되죠. 뭐 흰자만 거품을 쳐가지고 머랭 같은 걸 섞어가지고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초밥왕이란 만화를 보면은 어렸을 때 먹었던 엄마의 계란초 먹고 뭐 개소리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맛이었는지 힌트를 주지 않을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란 초밥을 만들 때면 항상 손이 가렵다고 하셨어. 손이 가렵다는 게 뭐지? 말을 갈아 넣었다는 뜻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지랄하면서 나중에 아빠가 먹고 나서 아내가 생각나는구나 막 이렇게 근들갑 떠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 진짜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뭐야 계란 초밥 이렇게 엄청난 맛이 나는 건가? 해가지고 막 초밥집 같은 데 가가지고 오마카세 할 때 나오는 이거 뭐 우와 이거 엄청난 맛이 나와가지고 나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건가? 그런 맛은 안 나요. 사실 그 계란 초밥이 그냥 계란 초밥이거든요.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 할 뿐이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토 김밥. 그 요즘 김밥 프랜차이즈들이 하나씩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키토 김밥. 키토가 이제 그 탄수화물 억제식 같은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원래 밥이 들어가는 자리에 계란 지단을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 양을 늘려가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건강 식단 중에 하나라고 나온 그런 거예요. 저도 시켜 먹어본 적 있어요. 저는 계란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시켜 먹어요. 이 키토 김밥 안에다가 뭐 이제 새우튀김이나 돈가스 튀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든 안에 튀김을 넣어서 말 거면 이게 건강식인가라는 생각이 가끔 이렇게 제 머릿속에 감돌아요. 그다지 건강적인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밥이 적게 들어갔더라니까. 나는 계란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냥 먹어야지.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하고 안에 계란 맛도 풍부하게 나고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들에서 시켜 먹은 이 키토김밥 안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은 직접 만든 것 같은 계란지단은 없더라. 주로 이제 그 본사에서 납품되는 계란지단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지단이더라. 이런 고명으로 나오는 거. 이게 이런 고명으로 나오는 계란지단의 좀 질기고 퍽퍽해. 수분감이 되게 없어. 이게 좀 그런 걸로 만든 느낌이라 좀 아쉬움이 있다. 계란과자. 계란과자는 계란이 주 요소인가? 잘 모르겠네요. 밀가루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이걸 계란 요리에 넣기에는 좀 억지다. 자, 에그타르트네요. 제가 다음 주면은 제가 또 홍콩에 가는데 홍콩이 또 이제 에그타르트로 유명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좀 먹어보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현지인스러운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에그타르트 어느 순간부터 되게 유명해졌고 한때는 KFC를 통해서도 팔았죠. KFC가 닭을 파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계란도 같이 판 건지 왠지 모르겠지만 KFC의 이제 숨은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죠. 에그타르트. 단순합니다. 계란으로 커스터드를 만들어가지고 타르트 안에 넣어가지고 구운 거예요. 그리고 윗부분에 이제 설탕이 함께 들어간 커스터드이기 때문에 구워질 때 갈색으로 예쁘게 나와가지고 저런 색깔이 나오는 건데 단순한 맛이죠. 어찌 보면 이게 서양 계란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양 계란빵. 근데 한국 계란빵은 약간 만들 때 맛소금 같은 걸 첨가해서 짭짤함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 서양 계란빵은 그냥 설탕을 왕창 넣어가지고 단맛에 훨씬 더 집중을 한 그런 계란빵이다.
국산 계란빵과 다른 점은 얘는 훨씬 더 촉촉하고 그 겉에 부분이 훨씬 더 바삭한 차이점이 있다. 요거는 매니악들도 여전히 있고 계란으로 만들 수 있는 되게 품격 있는 디저트라고 할 수 있다. 이 안에 그 계란의 맛이 꽤 큰 지분을 차지하면서 인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한 명 정도는 고급진 게 있어야 되잖아. 왜냐면 계란말이도 그냥 평범한 거고 계란 후라이도 평범한 거고 오믈렛도 테크닉은 들어가지만 솔직히 평범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약간 그 귀족 출신이 있어야지 리스트가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을까. A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랭 쿠키. 머랭 쿠키 수플레 둘 다 비슷한 건데 계란 흰자의 특징인 공기를 많이 머금을 수 있다는, 공기 반 계란 반이 될 수 있다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나온 음식 중에 하나죠. 머랭은 이제 계란 흰자에다가 설탕을 넣어가지고 그 공기층을 굳히면서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거품을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수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기를 머금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빵을 부풀어 올리는 거죠. 근데 머랭은 계란 흰자가 온전히 주인공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수플레는 사실 이 팬케이크를 두껍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기 사진에 있는 건 수플레 팬케이크입니다, 정확히는. 근데 수플레라는 요리가 따로 있어요, 프랑스 요리 중에. 그러니까 팬케이크 방식으로 굽는 게 아니라 오븐에다가 넣어서 높은 온도로 부풀리기를 시킨 다음에 그걸 유지하게 해주는, 사실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플레는 굽자마자 바로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이건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요. 셰프들도 항상 실패를 하는 게 수플레예요. 진짜 실력 있는 셰프들도 수플레를 만들다가 잘못된 타이밍에 오븐을 한번 열어가지고 오븐 내에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 거품층이 급속도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찐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만들기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수플레. 수플레를 구울 때는 보통 뭐 20개, 40개, 60개 막 이렇게 다량으로 굽기 때문에 한 번 오븐 잘못 열면 그 전체가 다 망해버려. 고위험도, 하이 리스크.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하이 리턴까지는 안 나와. 하이 리스크, 미디엄 리턴 정도라 진짜 많은 요리사들이 별로 도전하지 않는 그런 요리입니다, 수플레. C 정도 줄 수 있고요. 머랭 쿠키는 누가 먹기나 합니까? 머랭 D.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빠진 음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간장 계란밥을 만들어가지고 A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장 계란밥. 우리의 소울푸드인 간장 계란밥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약간 적당한 모양을 갖춘 티어리스트가 완성되지 않을까. 간장 계란밥의 밥이 위주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만든 간장 계란밥을 못 먹어봐서 그래. 잘하는 집을 못 가봐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